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본교의 탈락 소식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주목됩니다. 생활관 식단가 인상안의 미시행에 대한 환불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치기구 감사특별위원회가 개최돼 운영 현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본교의 탈락 소식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주목됩니다. 지난 9월 3일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인하대를 포함해 가결과 탈락으로 선정된 52개 대학이 최종 탈락했습니다. 이에 탈락 소식을 접한 학우들은 비탄을 표했고 향후 본교 운영 계획을 궁금해했습니다. 우선 본교의 입장서에는 교육부 평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 중단으로 인한 결손은 재단, 교내 구성원, 총동창회 등과 협력하겠다며 결속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활관 식단가 인상안의 미시행에 대한 환불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본교 생활관에서 식단가 인상 설문조사를 거쳐 식단가를 3,750원에서 4,65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측은 2학기 1차 입사 인원 저조로 2학기 입사 이후 식단가 인상안을 시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기숙사 관생들은 합당한 환불을 요구했고 이어서 식당 측에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일부 관생들은 생활관 식당에 직접 건의하는 경로가 없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치기구 감사특별위원회가 개최돼 운영 현황이 드러났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중앙자치기구와 각 단과대에서 각각 꾸려졌으며 이날 광장을 통해 감사 결과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앙자치기구에서 총대 의원회의 경우 임원 졸업 현수막에 공금을 사용한 것은 사비로 채운 후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공과대, 문과대를 포함한 4개 단과대 감사 보고에서 몇몇 학부가 징계로 주의와 경고, 예산 정지 등을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징계 사례로 각종 영수증 누락, 저조한 회의와 사업 진행과 학년 대표 선출 과정에서 회칙을 위반한 상황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추가 등록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1학년도 2학기 정규 등록 미등록자와 부분 등록 및 초과학기 등록자, 분납 등록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9월 14일 오후 5시까지로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때 추가 등록 기간 동안 부분 등록도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첨부 파일은 등록 방법과 분납 안내, 그리고 계열별 등록금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하 핵심 역량진단 참여자 이벤트를 안내합니다. 인하 핵심 역량진단은 정기적으로 6대 핵심 역량을 진단해 참여 학생의 자기 역량 점검을 돕는 목적을 가집니다. 참여 대상은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전체이며 참여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 2학년에서 4학년 재학생 중 1학기 참여자는 내년 학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참여는 아이맵 포털에서 하실 수 있으며 혜택으로 비교과 마일리지 1점과 추첨을 통한 기념품 증정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101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공공외교 프레젠테이션 대회 참가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계명대학교가 주최하며 주제는 소통을 통한 이해와 공동가치 기여입니다. 참여 대상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개인 혹은 5명 이내의 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모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본선 대회는 10월 26일 DDP에서 개최됩니다. 이때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작은 공공외교 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960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이유진이었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챙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 속 이 대사가 기억에 오래 남아 있어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아마 보셨다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석형 역의 배우 김대명 씨의 대사 중 하나인데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기를 살리지 못한 석형은 산모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꼭 좋은 일이 좋은 사람에게 찾아가지도 나쁜 일이 꼭 나쁜 사람에게 닥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세상을 원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할까? 지금 내게 온 불행이 당장은 크게 다가오겠지만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나가 보려고요.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 좋은 결과, 좋은 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월요일 낮 12시 패션 바이블의 이유진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 변화하는 환경. 이러한 시대의 문화와 트렌드를 나타내는 패션. 여러분이 트렌드세터가 될 수 있도록 핫한 패션 브랜드의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당신의 스타일, 당신의 안목을 엣지 있게 다음 시대의 패션 트렌드를 이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머지는 저에게 맡겨주시고 패션에 대한 패션, 열정만 가지고 오세요. 엣지 있는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싶다면 들어오세요. 여기는 패션 바이블. 고객님 어서 오세요. 저는 그라스허퍼 이유진입니다. 패션에 대해 관심이 많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캐치하고 있죠.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패션 트렌드를 파악하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그라스허퍼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1층에는) 브랜드의 역사와 특징, 그 브랜드 디자이너에 대해 알 수 있는 히스토리룸이 있으며 2층 쇼룸에선
새롭게 주목할 만한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 혹은 패션 트렌드를 알려드리고 마지막 3층 피팅룸에선 고객님께 맞는 데일리 룩을 추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먼저 1층 히스토리룸부터 함께 보시죠. 이 브랜드라 하면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격을 매년 올린다고 뭐라고 하면서도 가격 올리기 전날에는 백화점 오픈 전부터 줄을 서서 셔터가 올라가는 순간에 막 달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오픈런 현상은 브랜드 샤넬이 가장 뜨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색창에 샤넬이라는 단어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오픈런이 뜰 정도이니 샤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블랙핑크 제니 말고 샤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블랙핑크의 러브식 걸스 듣고 브랜드 샤넬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계 3대 명품 브랜드이자 세계적인 럭셔리 패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샤넬. 20세기 여성 패션에 큰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패션 제국을 이룩한 브랜드 샤넬의 역사가 궁금한데요. 저기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님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저는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브리엘 샤넬입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난 뒤 교육원에 버려졌고 그곳에서 생계에 도움차 배운 것은 바느질일 뿐이었어요. 이렇게 배운 바느질은 저의 패션 감각을 구체화하게 되는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2명의 남자를 만나 삶이 크게 2번 바뀌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성인이 되어 일터에서 만난 발장은 모자 가게를 열 수 있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고, 두 번째 애인이자 귀인인 아서 카펠은 파리 패션 거리 캉본가에 샤넬 퀴뚜르 하우스라고 모자와 스포츠웨어를 팔 수 있는 상점을 마련해 주었죠. 저의 재능을 발견하게 도와준 은희는 그들을 만난 건 제 인생의 행운입니다. 이어서 저는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편한 소재를 사용해 제작한 단순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의 의상들을 내놓았어요. 무엇보다도 여성의 몸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자 많은 시도를 하였고 노력의 과정을 걸쳤습니다. 그럼 이제 제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죠. 우아함과 실용성, 이 두 가지는 제가 추구한 브랜드 철학입니다. 1910년대 여성들의 패션은 허리를 옥죄는 코르셋,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 불편한 디자인으로 비슷했는데요. 밝고 화사한 컬러는 오염되기 쉬웠고 과도한 장식은 떨어지기 일쑤에 지나치게 타이트한 옷은 움직임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었죠. 저의 리틀 블랙 드레스와 트위드 자켓에서 볼 수 있듯 저는 심플함과 편안함을 적용한 컬렉션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복에나 쓰이는 색이었던 블랙 컬러를 일상복으로 재탄생시킨 옷이 리틀 블랙 드레스입니다. 어두운 컬러여서 관리가 편했고 어느 누구나 입어도 잘 어울린다고 느꼈어요. 다리까지 길게 내려오는 드레스가 아니어서 언제나 평상복처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답니다. 트위드 자켓도 마찬가지입니다. 트위드는 여러 개의 굵은 실이 엮인 옷감을 말하는데 스코틀랜드 남성들이 자주 사용했던 옷감이었어요. 저는 이 옷감을 여성용 옷에 도입하였고 각진 어깨, 포인트 단추, 균형감 있는 주머니로 우아함을, 짧은 듯한 기장감, 적당한 품, 튼튼한 내구성으로 실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보인 제품들은 성공적이었고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은 브랜드의 대표 색상이 되었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라스호퍼가 다시 올 겁니다.
샤넬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샤넬 하면 이것 또한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요.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샤넬의 스테디셀러 샤첼백. 명품에 무지한 남성들도 샤넬의 이 가방만큼은 안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아이템이죠. 직사각형 모양의 미니멀함을 유지하고 적당한 패턴과 장식으로 여성성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샤넬의 아이템은 현대에 들어서 여러 디테일과 소재들이 추가되기도 했지만 맨 처음 샤넬이 의도했던 자켓, 드레스 등의 이미지는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오래가는 명품 브랜드는 확실히 브랜드 철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 이제 2층 쇼룸으로 오실게요. 여러 브랜드의 옷을 행거에 걸어두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겠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행거에 걸려있는 제품은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 마린세르입니다. 마린세르도 블랙핑크 제니의 인스타그램 속 샤넬 다음으로 자주 보이는 브랜드인데요. 아마 고객님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초승달 패턴으로 가득 채워진 프린트에 눈길이 가는 브랜드. 이미 알 사람은 다 안다는 디자이너 마린세르. 마린세르는 테니스 수업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 문화에서 받은 영감을 90년대 스포츠웨어와 아랍 전통 의상으로 풀어내며 아랍과 서양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의 초승달을 시그니처로 모든 컬렉션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 마린세르가 어떤 브랜드인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생 브랜드인 마린세르가 주목받는 이유엔 독특한 초승달 패턴이라는 디자인도 있지만 디자인의 철학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패스트 패션을 반대하고 재활용 소재를 옷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 시즌 컬렉션부터는 업사이클링 의상의 비중을 반 이상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퓨처웨어를 추구하는데 잠수함복에 쓰이는 네오프렌을 소재로 다루기도 하고 보디슈트, 스포츠웨어, 멀티재킷 등 파격적이면서 신선한 의상을 매 컬렉션마다 선보이고 있어요. 17년 FW부터 19년 FW까지 마린세르의 브랜드 컬렉션을 보면 매 시즌 컨셉트 테마가 다르지만 스포츠웨어와 전통 의상을 결합한 퓨처웨어라는 주제를 잘 드러낸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환경을 추구하는 브랜드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최근 열린 패션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저와 함께 보실게요. (20년도) SS 마린세르 패션쇼의 제목은 기름 유출이었는데요. 기름 유출로 오염된 검은 바다의 모습을 연상시켜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환기시키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컬렉션 옷의 50%는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생 가능한 금속 벨트로 장식된 재활용 플라스틱 우비나 조개 껍질로 만들어진 귀걸이, 재사용 가능한 물통 등을 쇼에서 선보였습니다. 고객님은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흔히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 하면 보통 촌스럽고 멋내기 어려운 특별한 개성이 없는 패션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브랜드는 꾸준히 환경 순환성, 환경 저항성을 키워드로 가져가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어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첫 컬렉션부터 꾸준히 공기오염에 관한 생각에서 마스크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 앞서가는 준비된 브랜드인 것 같네요. 디자이너 마린세르는 미래는 자신의 신념을 끌고 나가는 브랜드와 사람들로 인해 진보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아이템들을 갖고 여러 가지 정치, 환경적 문제를 포함시켜 풀어가고 있는 마린세르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 브랜드의 제품을 고르신 고객님의 안목 대단하신데요.
여기는 3층 피팅룸입니다. 오늘은 고객님께 데일리룩 말고 올가을 패션 키워드에 맞는 아이템들을 추천해드리려 합니다. 올가을 패션 트렌드 키워드는 S, U, P, E, R 슈퍼인데 S, U, P, E, R은 순서대로 채도 높은 컬러, 실용성, 패딩 소재, 에스닉 스타일, 레트로 무드를 의미합니다. 보통 가을 겨울 시즌 인기 컬러가 무채색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노랑, 초록, 주황색 등 채도가 높은 강렬한 색상이 인기를 끌 것 같네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을 컬러 테라피로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채도가 높은 긍정적인 컬러의 사용이 기운을 돋우며 심리적 변화를 주기 때문에 밝고 비비드한 컬러가 올 하반기 주력 스타일링 포인트로 예상됩니다. 레트로 패션의 하나인 민속적인 무대의 보헤미안 룩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패션룩입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플라워 및 에스닉, 민속적 패턴이 가미된 니트웨어부터 데일리룩으로 연출하기 좋은 투피스 세트까지 다채로운 제품을 곧 보게 되실 겁니다. 곧 있으면 실용적인 아이템과 레트로가 더욱 유행할 전망이니 고객님이 먼저 착용해서 핫한 트렌드 세터가 돼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여기에 컬러나 소재 등을 활용해 포인트를 준다면 더 좋고요. 세계 3대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히스토리, 지속가능한 패션을 선보인 신생 브랜드 마린세르, 이어서 올 하반기 유행하게 될 패션 아이템들을 고객님께 추천해드렸습니다. 고객님 오늘 어떠셨나요? 무엇이든지 처음 가진 철학, 이념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론칭 후 역사가 길던 길지 않던 현재의 아이덴티티를 잘 발전시켜 나간다면 분명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패션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 패션도 영향력이 있는 문화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오늘의 브랜드들이었습니다. 패션 트렌드에 대해 알고 싶다, 나만의 개성과 엣지를 찾고 싶다면 다시 방문해주세요. 에드시런의 세이프 오브 유 들으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그라스서퍼 이유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단비, 기술에 이영은, 진행의 전 이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ome over and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ll give it a chance. Now take my hand, stop it, and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m singing like,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 15분부터 12시 55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노래를 소통하는 화배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